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허대석입니다.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존엄사, 자연사, 아름다운 죽음 혹은 품위 있는 임종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실제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임종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임종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윤곽이 조금 보입니다. 육신과 영적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육신의 문제입니다. 환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임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시신을 찾아서 편하게 임종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를 대부분 원합니다. 영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에 대해 우리나라 말 표현에 한을 품고 죽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상처나 원한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을 품고 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람직한 임종을 정리해 보면 육신의 면에서는 고통받지 않는 편안한 임종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김성이라는 시인이 작성한 한국식 죽음이라는 글입니다. 흔히 받아보는 부고문입니다. 누구의 부친상, 빙부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 누가 죽었는지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이런 모습으로 계실 때는 의경개진이 없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안실에 가면 시끌벅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영안실이라는 특수한 문화가 있고 영안실이 호텔 수준입니다. 죽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의사, 환자,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하면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위해 중환자실로 가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본인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원하지 않는다는 유보 결정을 해야 호스피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는가? 실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을 대부분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는 의사와 환자 가족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환자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가족이 환자와 이런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합니다. 결국 환자만 말기라는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립되고 임종하기 2, 3일 전에 환자 의식 상태가 흐려지는 시점에서야 가족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도 본인이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해서 그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족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서서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와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36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생깁니다. 이 환자는 불행하게도 유방암이 전신으로 전이된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상태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환자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입원 중에 호스피스 봉사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 봉사자에게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소원인 적은 죽기 전에 이혼한 부인을 한번
만나볼 수 있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환자는 부모님께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환자의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들이 헤어진 며느리와 만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달간 더 투병하다가 임종하였는데 이 환자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이혼한 부인을 다시 만나지는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요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환자분은 31세 남자로 육종이 폐로 전이되어 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의료진과 소통이 어려웠는데 미술치료사가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게 해서 도와드렸더니 이런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뭔가 설명을 해보라 했더니 이 큰 폭포 끝에 도달한 배와 같이 환자의 현재의 상태를 절망과 희망 사이라고 설명했고 마지막 소원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38세의 여성이었는데 폐암 말기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스티커로 어렵게 그림을 누워서 구성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했더니 본인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소녀 가장이 되어서 어렵게 동생들을 돕고 겨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죽게 되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본인의 꿈은 신데렐라가 되어서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런데 못다한 내 짧은 삶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여기 있는 어린 돼지들은 자녀를 기르고 싶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명의료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1977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의대 학장을 지냈던 노 교수님 한 분이 본인 스스로 임종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비서에게 녹음기를 가져오게 한 뒤 동료 및 후배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장례식장에서 학성기로 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학성기로 어느 교수님 오셨나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등의 육성 메시지가 흘러나오자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고인을 진심으로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장례식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은 불치병 환자가 말기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삶의 마무리는 이런 의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남편이거나 아내일 수도 있고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또 직장의 동료로서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정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병원에서의 임종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의학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 과정이 어려우면 가족들이 환자와 소통하여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